오늘은 의료기기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별로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강한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좀 강한 종목들, 그리고 좀 그래도 기대감이 좀 형성이 돼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찾아봤는데, 특히 어제 좀 시세가 나왔고, 어느 정도 좀 신뢰도 있는 그런 투자 은행들의 의견들이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의료기기 쪽에서도 첫 번째가 에보트, 레브러토리스, 그러니까 에보트라고 할게요. 네, 에보트, 그리고 메드트로닉,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라는 종목 3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타깃하던 시장이 여러 군데이기도 뭐 심혈관이라던가 당뇨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질병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기기를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다들 글로벌 기업입니다. 굉장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점유율 측면에서도 뭐 1등, 1, 2위 막 이런 식으로 다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랑도 관련이 있는 기업이 또 있죠. 네, 메드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우리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는 그 넥스트 바이오 뭐죠? 그 뒤에 까먹었네요. 넥스트 바이오 꼭 이래요. 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인가요?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맞네요. 네, 그래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라는 기업도 최근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이 기업이 메드트로닉하고 또 이제 지금 계약을 맺어가지고 넥스 파우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드트로닉의 주요한 파이프 라인 중에 하나가 이 넥스 파우더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또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같이 좀 연계시켜서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에보트 레브러토리스 에보트라는 기업입니다. 네, 일단 에보트 같은 경우에는 관련한 기업들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시총이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좀 저도 처음 알았는데 놀라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1888년도에 설립이 됐대요. 네, 1888년이면은 거의 상당히 오래된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굉장히 옛날에 설립된 다국적 헬스케어 기업이고요. 그리고 의료기기라던가 진단 장비, 영양제품, 이런 브랜드 의약품, 다양한 헬스케어 제품들, 솔루션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마 많이들 좀 익숙하실 수 있는 에브비라는 이제 그 제약바이오 기업이죠. 에브비의 모회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한 2013년도인가 그때쯤에 에브비 분사해가지고 의약품 기업만 따로 떼내서 에브비라는 회사로 분사를 시켰고 그리고 에보트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그리고 뭐 의약품도 약간 영양의약품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판매를 하는 걸로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사 매출의 38%가 의료기기 사업부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를 좀 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의료기기에서 나오는 그 매출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료기기가 뭐냐? 심혈관 스턴트, 저희 아마 많이들 좀 시술을 하는 그런 질병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심혈관 질환이 있을 때 이제 스턴트 시술 많이 받으시는데 그 스턴트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뭐 신경 조절 장치라던가 그리고 뭐 신부전, 혈당 모니터링 이런 당뇨병 그리고 뭐 심혈관, 신경계통 그리고 신부전 이쪽들까지 다 좀 이제 아우르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마 에보트를 많이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진단 키트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비넥스나우라고 해가지고 진단 키트를 개발을 했고 이때 돈을 되게 많이 벌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좀 유명세를 많이 좀 떨쳤었고 이때 좀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진단키트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유명하고 그 영양제 쪽에서는 뭐 시밀락이라던가 인슈어, 노르비어 이런 것들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하게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혈당 측정기예요. 연속 혈당 측정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혈당 측정 이런 것들 좀 하나의 트렌드로 잡히면서 혈당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흐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 이름이
프리스타일 리브레라고 합니다. 네, 프리스타일 리브레가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스마트폰으로 되게 간단하게 그 연속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고 이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연속 혈당기 쪽에서는 글로벌 점유율 1등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시장에서는 좀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연평균 13% 정도 꾸준히 성장을 할 거다라고 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좀 아이비들 쪽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그 성장률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것들도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48년 동안에 연속으로 배당금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잘 실천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의료기기 기업들이 아무래도 뭐 성장도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뭐 가치주로서의 역할을 좀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도 해서 상당히 배당을 잘 주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보트도 마찬가지고 뒤에 좀 소개를 해드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배당 관련해서도 좀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에보트로 유명한 게 그 브루펜 아시죠? 브루펜이라는 그것도 에보트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보트는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매출액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매출이 잘 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중은 4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외적으로 해외 국가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중이 더 높아서 상당히 글로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트폴리오 자체도 되게 다각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어디 한쪽으로 완전히 뭐 의존성이 높다라고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영양제, 의약품, 의료기기 이런 식으로 좀 분산이 돼 있는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매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가 지금 거의 130인데 현재 위치가 114달러니까 좀 많이 밑에 있죠. 상방에 대한 룸을 더 열어둘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메드트로닉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넥스 파우더를 만들고 있는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라는 기업. 이번에 그 넥스 파우더가 수출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수출 데이터 보니까 198%인가? 막 그렇게 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에서도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이게 좀 장기 모멘텀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메드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등입니다. 네, 그래서 의료기기 시장에서만 봤을 때는 15.59%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어떤 거를 하냐? 심장질환, 의료용품, 신경과학, 당뇨병 이런 4대 사업 분야에서 되게 골고루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메드트로닉 쪽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팬데믹 때 있죠. 저희 코로나19 때 수술량이 급감을 했었어요.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일단 병원 자체를 많이 안 갔었고 갈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렇다 보니까 좀 수술량이 많이 줄었었고, 그러면서 메드트로닉도 좀 매출이 많이 줄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팬데믹이 완화가 됐고 해소가 되면서 다시 수술량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시 좀 매출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의료기기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앞으로 꾸준히 더 이제 회복세를 충분히 더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간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 좀 나와주고 있고요. 혁신 파이프라인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한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넥스 파우더도 그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예요. 넥스 파우더가 뭐냐면 그 내시경용 지혈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위내시경이나 그리고 대장내시경 하면은 그거 대장 내시경이나 위내시경 할 때 출혈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파우더가 이제 그걸 지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메드트로닉하고 넥스트 바이오메디컬하고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메드트로닉이 이제 한국이랑 또 어떤 국가 제외하고는 다 총판을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뭐 관광비라던가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 관광이 아니죠. 마케팅 비용이라던가 이런 부수적인 비용들을 메드트로닉이 다 이제 대주고 있는 상황이고,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의 그 넥스 파우더라는 그 이제 의약품 자체만 이제 메드트로닉 쪽으로 좀
넘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존에는 원래는 그냥 지열제 시장에서만 좀 역할을 했었는데 이젠 예방 시장까지 진출을 했기 때문에 아마 2026년도부터는 더 크게 좀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FDA가 작년에 통과가 됐거든요. 승인이 돼가지고 이게 본격적으로 개화되고 상업화가 진행이 되는 시기가 올해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의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수혜를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 좀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혁신 파이프라인 중에 그 아르디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고주파 절제술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고주파 에너지로 그 뭐 신경을 절제해가지고 혈압을 낮춰주는 막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는 임상 시험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술 로봇 또 있는데 그 휴고 라스 시스템인가라고 해가지고, 네, 그것도 로봇 수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최소 침습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로봇 팔이 그 저번에 이제 다른 기업 할 때 좀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 그 의사가 이렇게 수술을 하는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저기 연결돼 있는 로봇이 실제로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카메라도 되게 고화질로 들어가고, 그리고 정교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경쟁 제품이 그때 저번에 했던 게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기업, 로봇 기업 할 때 다뤘었던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이 지금 가장 1등, 특히 복강경 쪽에서는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쟁사가 인투이티브 이 서지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그 기업을 끌어내릴 정도의 어떤 뭐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해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의 어떤 파이프라인으로서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780G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뇨병 관리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당뇨병이고, 많은 의료기기 지금 업체들이 당뇨병 관리 의료기기 시스템을 많이 내놓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좀 있습니다. 심장 박동기도 있고, 그리고 신경 자극기, 인셉티브가 신경 자극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회계연도 EPS 기준을 지금 5.42에서 5.5로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메드트로닉도 43년 연속으로 배당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드트로닉도 지금 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균형 있게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 국가별로 봤을 때는 미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가장 높긴 합니다만 그 외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수출을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성장세가 사실 조금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더 매출을 펌핑 시킬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게 좀 생각이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이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메드트로닉의 외형 성장을 이끌어주지 않을까. 넥스파우더라던가, 그리고 아니면은 지금 뭐 수술용 로봇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역할들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평가 자체는 상당히 좋다라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스턴 사이언티픽인데, 보스턴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이 메드트로닉이랑 경쟁사로 거론이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 제품은 심혈관, 내시경, 신경자극기, 그리고 비뇨기과나 종양학 분야, 이쪽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기기 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뭐 심혈관 같은 경우에는 그 왓츠맨이라고 해가지고 그 심혈관 전문 또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뇌졸중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품,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로투스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심혈관 관련한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신경자극기나 비뇨기과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들. 근데 비뇨기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수를 했어요. 기업을 인수를 했고, 간암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작은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파이프라인을 확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분야들로 좀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되게 공격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인수를 완료한 것도 이번에 인수를 완료한 거고, 이 지금 새롭게 뭐 인테라라는 기업을 인수하는 걸 발표를 한 것도 굉장히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니까 19% 정도 영업 매출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IB 쪽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에는 $100였었는데 $110까지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것들도 주가를 상승으로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상당히 우상향하고 있고 굉장히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뭐 당일에 뭐 강력한 시세보다는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매출 실적 성장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다른 그 메드트로닉이라던가 그리고 저기 앞에서 처음에 설명드린 그런 기업들보다 매출 성장률 자체는 두 자릿수로 제일 높은 편이기는 해요. 근데 기대감이 메드트로닉 이런 기업들이 더 높은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제 뭔가 강력한 한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좀 그쪽이 더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메드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조정도 받고 좀 변동성이 좀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적인 플레이는 좀 메드트로닉 쪽에서 좀 해당이 되는 것 같고,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여전히 좀 실적 잘 내고 꾸준히 이렇게 좀 외형 확장도 해가고 인수도 하고 뭐 다각화도 하고 이러면서 잘 하고 있는 되게 모범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PS 증가율도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